어린 시절 만두는 한 번도 쌀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함, 외할아버지가 농사하심. 그래서인지 만두는 지금도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건 그냥 네가 돼지라. 각종 밀가루 음식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루 한 끼 꼭 밥을 먹어줘야 힘이 나는 민족. 오늘의 교양만두, 한국인과 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아시아권 나라의 주식인 쌀. 맛있는 쌀밥은 반찬 없이 물만 말아 먹어도 완전 꿀맛인데요. 이 쌀이라는 놈은 옛날부터 맛있는 만큼 키우기가 까다로운 작물이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높은 습도가 보장된 곳에서만 자라고요. 논에서 재배해야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계시설도 필요하고요. 잡초나 벌레를 박멸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했죠. 그러나 이 모든 단점을 씹어먹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쌀과 영혼의 라이벌, 밀과 비교하면 그 장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18세기 중엽, 유럽을 기준으로 밀은 한 알을 심으면 6알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쌀은 한 알을 심으면 무려 25에서 30알을 얻을 수 있었죠. 생산 효율성으로 밀을 압살한 것입니다. 또 밀은 영양가가 낮아서 육류나 유제품을 꼭 같이 먹어줘야 했지만 쌀은 쌀밥만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았고요. 또한 밀은 땅속의 영양분을 등골까지 빨아먹었기 때문에 한 번 수확하고 나면 땅을 한동안 놀려야 했는데요. 쌀은 물의 영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물이 풍족한 지역에서는 1년에 3번도 수확이 가능했죠. 즉 쌀은 가성비가 오지는 곡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고 농업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재배 조건만 만족한다면 쌀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이득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에 비하면 쌀 농사에 대단히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강수량도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고요. 봄에 가뭄도 잦은 편이죠. 여름이면 꼭 태풍이나 장마로 전국 곳곳에 워터파크가 개장합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산이 겁나 많고요. 호남 평야를 제외하면 넓은 평지도 거의 없죠. 단군 할아버지 뽑기 운이 쓰레. 그럼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엄청난 근성으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가 자라나기 어려운 임진강 이북에서도 쌀을 재배하는 데 성공. 급기야 만주 땅이나 사막 기후인 중앙아시아에서도 어떻게든 물을 끌어와서 논을 만들었죠. 쌀은 곧 국가 세금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쌀 농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심지어 창경궁 안에는 내농포라는 작은 논이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쌀이 남아 돌았던 시대는 1970년대 이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했죠. 남쪽 지방은 쌀이 비교적 풍족했지만 그나마도 다음에 봄이 되면 보리, 콩 등으로 잡곡밥을 먹어야 했고요. 북쪽은 애초에 주식이 좁쌀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영정조 때 논의 비중도 늘고 모내기법으로 생산량도 확 늘었지만 그만큼 인구도 늘었습니다. 먹을 입이 너무 많았죠. 일제강점기 때는 쌀을 생산하는 족족 일본으로 반출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고요. 해방 이후에도 잇따른 한국전쟁으로 농지가 만신창이가 됐죠. 쌀을 내놓으라며 울던 사람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쌀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통일벼를 개발해냈기 때문인데요. 쌀은 크게 우리가 먹는 찰기 있는 쌀과 커리집에 가면 나오는 푸슬푸슬한 쌀이 있죠. 이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켜 나온 종자는 불임이 된다는 게 당시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근성의 한국인은 또 열심히 사람을 갈아 넣어서 교배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통일벼, 맛이 겁나게 없었다는데요. 그래도 쌀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질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이때 영혼까지 끌어올린 쌀 자급률은 지금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곡물은 죄다 손절해버렸다는 거. 요새 식량 안보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정부가 인구 증가, 재해나 재난, 전쟁 등을 대비해서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 순위는 꾸준히 하락해서 현재 32위. 곡물 자급률도 이젠 겨우 20% 언저리입니다. 식량난으로 자칫 곡물 수입이 끊긴다면 우리는 5만원짜리 단팥빵을 사 먹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동안 눈 감고 귀 막으면서 모른 척했던 농업의 중요성을 이제는 정말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밑받침하기 위한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 농기계를 빌리거나 농자재를 살 때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의 규모로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고요. 둘째,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설령 내 소유의 땅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등록할 수 있죠. 문제는 가짜 농업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혜택만 쪽쪽 뽑아먹으려는 얌생이들인데요. 자, 첫 번째 가짜 농업인 만두. 땅 주인 만두는 아리에게 놀고 있는 농지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빌려주는데요. 아리가 지은 농사를 자기가 한 것처럼 속여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다가 딱 걸립니다. 두 번째 가짜 농업인 짠미. 짠미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면 더 높은 단가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후에 버섯 농사를 짓는 척 표고버섯 배지를 가져다 놓았는데요. 야, 모를 줄 알았냐? 세 번째 가짜 농업인 추추. 추추는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는 본투비 도시 사람인데요. 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를 찐 농업인 원희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도하는데 너도 딱 걸렸어. 이리 오고. 이러한 짭 농업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미자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진짜 두 번 일하게 만들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추추의 삼촌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